교재 130페이지 나와 있는 피벗 테이블 문제는 뭔가 한번 볼게요. 데이터가 일단 있으니까 블럭을 잡겠습니다. 그런데 그 무작정 따라기 1번에 나와 있는 데이터하고 달리 무작정 따라기 1번의 데이터는 저 상단이 이렇게 붙어버렸잖아요. 글자가 껴가지고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데이터 줄이 다 붙어버렸잖아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블럭을 잡고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과 같은 문제는요,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사이가 떨어져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블럭 잡지 않고요,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누르면 알아서 바뀝니다. 눌러볼게요. 피벗 테이블 알아서 싹 블럭 잡죠. 원칙은 잡고 들어가는 건데 데이터가 이렇게 블럭이 설정이 되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되면은 알아서 블럭을 잡아줘요. 예. 자, 우리 시험 문제 보니까는요, A의 21번째부터 블럭을 피벗 테이블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 블럭을 잡던 안 잡던 간에 클릭해 놓고 피벗 테이블 들어와서 기존 워크시트에 A의 21번째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죠.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피벗 테이블이 들어갑니다. 잘못했다고 나오는데. 이게요, 이게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피벗 어떤 거는 내가 원하는 자리 있잖아요. A 21번째 여기다 갖다 놓고 명령을 거는 게 있고요. 어떤 거는 꼭 여기다 갖다 놓고 하면 편한 게 있어요. 규정은 없지만. 근데 대부분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데이터 영역에다 마우스가 있어야 돼요. 딴 데 갖다 놓고 작업하면 돼요. 필터 할 때도 어떻게 했었어요? 필터도 이 데이터에다 마우스를 클릭해 놓고 데이터에 가서 고급 필터 명령 걸었단 말이에요. 딴 데 가서 고급 필터를 걸면은 블럭을 다시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안에다 클릭해 놓고 고급 필터 들어가면 알아서 블럭 잡잖아요. 네. 그것처럼 피벗 테이블도 마찬가지예요. 피벗 테이블도 이렇게 블럭을 잡는 게 원칙인데 편리성으로 인해서 그냥 클릭해 놓고 하셔도 상관없다. 자, 피벗 테이블 그리고 기존 워크시트에 21번째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고요. 아까는 이제 3번 나왔는데 또 다시 제거하고 다시 하다 보니까 이제 4번 된 거고 상관없고요. 자, 이때 제품 코드는 두 번째에 있는 제품 코드는 필터, 보고서 필터에다 놓고 판매 일자는 행 레이블에다 놓고 판매 형태는 열 레이블에 놓고 값에 시그마 값에는 납품 수량, 반품 수량 이렇게 갖다 놓으래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갖다 놓으라고 하면 이렇게 놓고 나서 이제 다른 거를 우리가 살펴봐야죠. 자, 이어서 보면은 계산한 후에 여기 오른쪽 시그마 값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요거 시그마 값. 오른쪽 여기 보면 시그마 값 요거를 어디다 놓으래요? 행 레이블, 열 레이블에 있던 애를 행 레이블로 끌어다 놓으래요. 그러면 이렇게 변해요. 형태가 변해요. 아까 시그마가 행 열에 있었거든. 옆으로 쭈루루 펼쳐져 있던 애를 날짜별로 거기다 끌어내리는 거야. 날짜별로 나오는 거야. 그치, 기본적으로 한 거죠. 하라는 대로는 했어요. 자, 그럼 볼게요. 빨간색 그 지시사항 A의 21번째부터 시작하라고 해서 했고, 레이아웃 보고서 레이아웃이 어디 있나 보세요. 옵션에는 없어요. 디자인에 가시면 여기 있습니다. 레이아웃.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요, 디자인에서는 스타일 바꿔라. 아까 이런 형태 바꾸는 거 있었죠. 이런 거 이거 바꾸는 게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에 가서 개요 형식으로 하라는 건지 테이블 형식으로 하라는지 이게 나올 수 있어요. 테이블 형식인지 개요 형식인지 압축 형식인지. 압축 형식은 방금 전에 원래 있었던 게 압축 형식이었어요. 근데 개요 형식으로 바꾸래요. 여기 보고서 레이아웃에 가서 개요 형식. 예.
그 다음에 이 숫자들이 있죠. 숫자들 여기 얘들 이 숫자들을 블럭 잡아서 홈 탭에 가서 쉼표 스타일 찍어주래요. 쉼표 스타일. 뭐 그거 어려운 건 아니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판매 형태가 부품도 팔리고 완제품도 팔리고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만 나오래요? 부품은 나오지 말래. 완제품만 나오래. 그러면 우리가 그 필터 배웠을 때 요거 있었잖아요. 요 화살표 요거 눌러서 부품은 빼고 완제품만 보이래. 어딘지 아시겠죠? 여기 필지 목록에 가서 필터에 가서 부품은 빼고 완제품만 보이래. 확인. 그럼 완제품만 쫙 보이는 거예요. 완제품만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날짜가 있잖아요. 판매 날짜. 얘를 월 단위로 그룹을 만들 거래요. 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컴퓨터는요, 어떤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면 여기 이제 필터에 가서 선택해도 되고, 얘도 필터에 가서 선택하면 되는데, 필터는 여러 중에 고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날짜 몇 월 며칠 것만 볼라라 이게 아니라 그룹을 지라는 거죠. 연도별로 지라는지 분기별로 지라는 건지 월별로 지라는 건지 주별로 하라는 건지 그룹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요, 여기도 그룹이 있긴 있는데 상단에 그냥 오른쪽 버튼 눌러서 쓰는 그룹, 그룹을 딱 누르시면은요, 날짜에 가서 하시는 거예요. 딴 데 가서 하시면 이상한 날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날짜, 어느 날짜, 아무 날짜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그룹 그러면은요, 지금 월이라는 거 앞에 파랗게 칠해졌잖아요. 월 그룹이 됐다는 뜻이에요. 월별로. 확인 누르면 이렇게 알아서 1월, 2월, 3월 그룹이 돼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부분합을 가지고 처리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부분합을 했지만은, 부분합은 불편한 점이 뭐냐면, 첫째 정렬을 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고요. 정렬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손상이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지죠. 손상이 생기죠. 왜? 순서가 바뀌어 버리잖아요. 원래 데이터가 아니라 정렬을 하면서 바뀌어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피벗 테이블은 데이터 정렬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원래 있는 데이터만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얘들은 손상이 없어요. 근데 너비가 벌어졌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피벗 테이블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기존 워크시트에다 했잖아요. 기존 워크시트에다 그냥 새 워크시트에서 하면 다른 종이, 다른 시트에서 따로 출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있어요. 안 벌어져요. 단지 우리 시험은 꼭 기존 워크시트를 해서 그런 거지, 새 워크시트에다 해버리면은요, 보세요, 다른 곳에 출력이 되거든요. 그럼 원데이터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되게 편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냐면, 종합소득세 내야 되고 사업자 등록 때문에 종합소득세라든지 부가가치세 신고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구매했을 때는 어떤 카드로 구매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카드별로. 현금이면 현금, 카드면 카드. 그래서 A 카드, B 카드, C 카드. 그래서 전체 건수가 몇 건이고 금액이 얼마고, 이때 구매한 금액이 얼마에 세금은 얼마고, 이런 것들이 명시를 제가 계산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만 쪼르륵 입력을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쉽게 이루어지거든요. 그거를 제가 구매하고 판매한 금액에 대해서 엑셀로 미리 만들어 놓죠. 1월서부터 6월까지 계산한 거 판매하고, 그러면 이제 끝부분에 가면 끝부분에 이제 판매냐 구매냐 이런 거. 그럼 판매다 그럼 판매별로 보이고, 구매는 구매별로 보이고, 이렇게 편하게 작업을 해놨어요. 편하게, 제 나름 편하게 착 정리가 되게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이제 만들어 봤고요. 지금 이제 1번 문제, 아까 봤던 1번 문제는 뭐 행과 열의 총합계를 표시하지 말라고 하는 게 나왔었고, 스타일을 좀 색깔을 꾸민다든지 하는 게 하나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했던 거는 피벗 테이블 결과를 뭐 개요 형식으로 바꿔라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룹 짓는 게 나왔고요. 그룹 짓는 게 아무래도 시험 내기 좋아요. 월별 그룹을 져라 뭐 이런 거 되게 편해요. 이 두 가지를 접목시키면 시험 문제 내기가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이제 또 하나 복병이 뭐냐면요, 기출 02번 가셔서 130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기출 02번 문제는 피벗 차트를 만드는 거예요.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를 같이 만들어래요. 만들어 보면 되죠. 예. 자, 먼저 데이터를 블록 잡으세요. 왜? 붙어버렸잖아. 제목하고 내용이 붙었잖아요. 그럼 블록을 잡고 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자, 그 다음에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에 가서,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요 피벗 테이블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림은 뭐냐면 바로 테이블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요 피벗 테이블 글자가 있는 화살표 있잖아요. 지금 잘 보세요. 그림은요, 그림은 옆에 그림 있잖아요. 얘는 그림하고 글자가 한 동네예요. 클립아트도 그림하고 글자 한 동네예요. 도형도 그림과 글자 화살표 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피벗 테이블은요, 그림 따로 글자 화살표 따로 노는 애예요. 그렇죠.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밑에 걸 눌러 보셔야 돼요. 밑에 걸 이렇게. 그 중에 첫 번째 거 있죠. 첫 번째 거 피벗 테이블, 그게 위의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무슨 얘기인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데이터에 가면 정렬이 있어요. 정렬 보시면 그림하고 글자가 하나 따라 같이 움직이죠. 근데 이쪽에 가상 분석도 어때요? 가상 분석도 그림하고 글자 화살표 같이 움직이죠.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림 따로 글자 화살표 따로 있잖아요. 이때 글자 화살표를 눌러 보시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야. 그 여러 개 중에 첫 번째 거 그게 위의 그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을 해야 되는데, 피벗 테이블 할 거라면 그냥 위에 그림 눌러도 돼요. 근데 차트를 누를 때는 반드시 피벗 테이블 글자 화살표가 붙어 있는 애를 클릭해서 피벗 차트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피벗 차트 누르시면 돼요. 피벗 차트를 누르시면은 피벗 테이블을 같이 만들면서 들어가요. 한번 해볼게요. 피벗 차트. 얘는 이제 피벗 테이블 및 차트 만들기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도 기존 워크시트인가요? A 15번째네. 기존 워크시트 A 15번째. 차트는 새로운 시트에 출력할 거지만, 피벗 테이블은 A의 15번째 셀에서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뭔지는 몰라도 여기 차트가 나타날 건데, 이 차트는 어떻게 할 거라고? 나중에 새로운 종이에다가 새로운 시트에다 따로 보내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보세요. 창이요, 굉장히 복잡한 게 많이 나왔어요. 지금 허연 거 있죠. 허연 거. 얘는 뭐냐면 차트예요. 왼쪽에는 테이블이고요. 왼쪽엔 테이블이고 여긴 차트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작업하는 공간이죠. 그렇죠? 이 작업하는 공간대로 볼게요. 과정 코드는 보고서 필터에다 놓으시면 되죠. 이렇게. 과정 코드는 보고서 필터에다가. 그 다음 등급은 어디에다가? 축 필드. 아까는 열 레이블이라고 써있는데 이번엔 차트이기 때문에 항목이냐 범례냐 계열이냐 묻는 거죠. 여기다 놓으래요.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 값에는 근무 점수, 경력 점수 가져왔죠. 그렇죠. 그런데 경력 점수, 근무 점수는 뭐 하래요? 그뭐 얘를 바꾸면 되지. 값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얘를 평균으로 바꾸면 근무 점수는 평균이 나오고 경력 점수 합계 그대로 유지하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이건 제가 차트를 어떻게 없어졌어요. 꾸미라는 게 아니라 없어졌어요. 지금 피벗 차트가 나왔어요. 왼쪽에는 여기는 귀퉁이에 피벗 테이블이 보이고요. 가운데 허옇게 피벗 테이블이 피벗 차트가 만들어졌고 피벗 테이블도 만들어졌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대로 두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새로운 시트에다 표시하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뭐든지 그런 건 있어요. 더블 클릭을 해보면 얘와 연관된 메뉴가 열려요. 아까 여기는 피벗 차트 테이블이었잖아요. 얘를 클릭하면 상단에 피벗 테이블 도구 옵션이 이렇게 보이고요. 뒤에 워크시트를 클릭하면 워크시트 메뉴가 보이고, 피벗 테이블을 누르면 피벗 테이블 메뉴가 보이고, 피벗 차트를 누르면 피벗 차트 메뉴가 보여요. 그렇죠. 피벗 차트가 상단에 있잖아요. 그때 어떤 거는 여기 클릭하셔도 되고, 어떤 건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차트 같은 경우는 더블 클릭을 하면 그와 연관된 메뉴가 바로 착 열리는 게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차트를 어떻게 하라고 한 거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은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돼요. 오른쪽 버튼. 그럼 차트 이동이라고 있잖아요. 자, 여기도 차트 이동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런데 가서 오른쪽 누르시면 안 되고요. 이 차트 영역을 가셔야 차트 영역. 그게 힘드시면은 저 상단에 차트와 연관된 메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메뉴가 차트의 디자인 메뉴인데, 이 메뉴 끝자락에 차트 이동이라고 있긴 있습니다. 이거 누르셔도 돼요. 이거 누르셔서 새 시트, 새로운 시트에다 이동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표시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새 시트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 확인 누르시면 얘가 별도로 이런 종이에 따로 출력이 돼요. 아까는 기출공이라는 시트가 따로 있었는데, 여기 있었는데, 한 맨 밑에 보시면 차트 1이라고 하는 게 생성됐거든요. 일로 알아서 가요. 네. 자, 요렇게 하시면은 이제 우리 해설을 볼까요? 131페이지에 나와 있는 피벗 테이블 그 기출 문제 해설은 블럭을 잡고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을 가서 그 다음에 목록을 지그재그로 갖다 놓고, 여기서 아까 기출공일 여기 했어요. 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 했었어요. 요 시그마 값이 판매 형태에 있던 애를 판매 일자 밑으로 끌어다 놓는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월별로 그룹, 아까 그 그룹이 있었죠. 이 월 그룹이 있었는데, 이 그룹을 아까는 이제 그룹을 해제한다면은 다 같이 보였는데, 이 그룹을 이제 월별로 하면서 몇 월 이렇게 해서 그룹이 졌다는 거죠. 요게 일단 중요한 것 같고요. 방금 전에 풀어봤던 이 피벗 차트에서는 이제 피벗 테이블 만드는 건 어렵지 않게 그냥 끌어다 놓으면 차트가 만들어졌는데, 피벗 테이블까지 만들다 보니까 화면이 여러 개가 막 복잡하게 쏟아져 가지고 정신이 없었다는 거, 그거 하나죠. 근데 피벗 차트는 어렵지는 않아요. 마우스로 그냥 갖다 드래그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얘를 가지고 제목을 넣어라, 뭐 범례를 어떻게 해라, 뭐 색깔을 노랗게 바꿔라, 이런 문제는 안 나오거든요. 왜냐면 차트는 차트에서 따로 배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여기서 이제 나타난 것 같습니다.